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전기산업기사 2018년도 제3회 회로이론 기출문제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 이것과 같은 것은 이 문제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요 암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의 이 파이는 뭐냐면, 여기 자연상수의 j 에 여기에 지금 각도가 들어가는데, 각도에서의 파이는 180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3분의 2의 180도 각도의 의미인 파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80도 적용해줘서 이런 식이 되는데, 이런 식은 이렇게 코사인과 사인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는 거. 요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예요. 답은 3번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2번 100V 800W 역률이 80%인 교류 회로에 리액턴스는 몇 옴인가? 리액턴스는 X를 의미하지요. 자,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피던스, 저항, 리액턴스를 삼각형으로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자, 직각삼각형으로 임피던스와 저항과 리액턴스를 표시할 땐 밑변은 저항이 되고요. 높이는 리액턴스, 그 다음에 빗변은 임피던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인 값 구해볼까요?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죠? 임피던스 분의 리액턴스 값이에요. 자, 임피던스 이렇게 넘어가면 임피던스 곱하기 사인 세타가 리액턴스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삼각함수에서 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정의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인 대신 요 식을 적용하면 이제 요렇게 적용이 돼요. 그죠? 역률이 코사인 세타예요. 그죠? 코사인 세타 0.8입니다. 80%면 0.8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0.8의 제곱 적용하고 임피던스 값을 구해서 여기다가 적용하면 리액턴스 값 구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임피던스는 여기 문제에서 전력 줬어요. 그죠? 여기서의 전력은 전압과 전류를 곱하고 역률을 곱해서 전력, 와트 단위의 전력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전류는 I는 임피던스 분의 전압, 옴의 법칙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전류 대신 요 식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용하면 식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전력은 임피던스 분의 전압의 제곱에 코사인 세타다. 자, 요 식에서 임피던스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할 수 있죠. 어떻게 정리해요? 분수의 분모값과 결과값은 서로 이렇게 자리를 바꿔도 식은 성립하지요. 이런 겁니다. 자, 5분의 100은 20이에요. 이 식에서 분수의 분모와 결과값 자리를 한번 바꿔볼까요? 바꾸면 20분의 100은 5다. 맞지요? 이래서 분수의 분모와 결과값은 서로 자리를 바꿔도 식은 성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분수의 분모가 있어요. 그죠? 분모와 결과값 서로 자리 바꿔볼까요? 그러면 식은 임피던스는 전력분의 전압의 제곱의 역률값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임피던스 값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전력 800W 분의 전압의 제곱이죠. 그러면 전압 100V 줬어요. 여기서 100의 제곱 곱하기 역률 0.8 적용하면 이때 임피던스는 10Ω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Ω를 여기다 적용하고 역률 0.8을 여기다 적용하면 식은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죠.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이때의 리액턴스는 6Ω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요거 저항과 리액턴스, 임피던스를 직각삼각형으로 나타내는 방법 요거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요걸 이용해서 쭉 해결하는 거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63번 그림과 같은 파이형 4단자 회로의 어드미턴스 상수 중 Y22는 몇 멉인가? 자, 요거는 답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우선 그것부터 알려드리고 왜 그렇게 답이 나왔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파이형에서 어드미턴스로 나타낸 이 회로에서 Y11은 요렇게 더합니다. 3 플러스 2 하면 5가 되겠죠. 5. 그럼 5멉이 되고요. Y12와 Y21은 같아요. 뭘로? 요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3멉. 그리고 Y22는 요렇게 더해줘요.
3과 6을 더해줘서 3 플러스 6 해서 9몸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답은 9인데 왜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선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이해가 좀 어렵다 하시면 요거 암기해 두시면 돼요. 파이형에서 어드미턴스로 나타낸 회로에서 y11, y12, y22, y21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선 얘가 y22가 3 플러스 6 해서 9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어드미턴스 파라미터에서 y22예요. 얘를 구하는 건데 얘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를 0으로 만듭니다. 자, 여기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요 전압을 0V로 만드는데 0V를 만들려면 단락을 시키면 돼요. 단락하면 전압이 0V가 돼.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요렇게 여기가 220V다. 요거는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220V라고 측정이 가능한 거죠. 만약에 단락되어 있는 여기에서 전압을 측정하면 몇 볼트 나올까요? 0V 나와요. 왜냐? 단락되어 있으니까 전압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단락시켜놔요. 네, 단락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V1을 0으로 만들어 놓고 식을 정리하면 얘가 0이니까 0 되겠죠. 그래서 I2는 Y22, V2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되고 우리가 구하는 건 얘죠? 전압 1로 넘깁니다. 그러면 Y22는 2차 전압분의 2차 전류다. 언제? Y1이 0일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고 여기서 여기 2차 전류, 여기 들어가는 이 전류를 계산해 보면 자 보세요. 여기를 단락시켰어요. 그러면 전류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나온다고 합시다. 여기 나와서 이제 여기 나와서 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가면 전류는 일로 흐르고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분배가 되고 여기서는 전류가 어떻게 흐를까요? 전류가 이쪽으로 흐를 수 있을까요? 전류는 이쪽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왜냐? 여기가 단락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든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요. 그래서 이 회로는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일단 얘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회로에서 무시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무시할 수 있고요. 이제 여기가 이제 단락이 된 경우니까 얘를 여기다 한번 옮겨볼까요? 여기다가 YB가 3몸. 얘를 여기다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옮겨도 되잖아요. 단락시켜놓고 YB는 3몸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기를 단락시켜놓고 그럼 회로는 이렇게 그려진 회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I2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와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더하면 I2가 되겠죠. 자, 여기에 흐른 전류부터 볼까요? 우리 I는 Z분의 V예요. 그런데 여기는 어드미턴스예요.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의 역수지요. 그래서 어드미턴스 곱하기 전압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 V2V.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는 여기 YB의 전압 V2를 곱한 값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YC의 V2를 곱한 값이 여기 흐르는 전류가 되겠죠. 두 개를 더하면 이렇게 돼요. YBV2 플러스 YCV2가 돼요. 그래서 V2로 묶으면 식은 이렇게 되겠지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I2 대신 얘가 이렇게 적용되면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얘랑 이렇게 약분되면 요것만 남죠. 그래서 B와 B 여기 있네요. B와 C를 서로 더해주면 3몸과 6몸이 더해지면 9몸이다.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좀 전에 푸는 방법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값이 나오죠. 이런 이유로 해서 답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여기 어드미턴스 파라미터로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 나는 이해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드미턴스로 나타낸 파이형 회로에서 Y11, Y12, Y21, Y22를 구하는 공식 요거 암기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64번 불평형 3상 전류, A상의 전류가 이렇게 되고 B상의 전류, C상의 전류가 이런 값을 가질 때 영상전류를 구해라. 영상전류 구하는 공식 있지요, 그죠? 영상전류는 3개의 A, B, C상을 더하고 3으로 나눕니다. 요거 고학년 계산기에 문제에서 A상, B상, C상의 전류값 다 더해주고 3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4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는 영상전류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죠? 영상전류. 만약에 문제에서 정상전류를 구해라 하면은 A상의 전류 플러스 B상의 전류의 요 A는 크기가 1이고 A는 크기가 1이고 120도의 위상차를 갖는 크기라는 거. 요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A 제곱은 크기가 1이고 위상차가 240도를 의미한다는 거, 요거 암기해 두셔야 돼요. 요런 것들을 여기다 적용해서 이렇게 A의 B상 플러스 A 제곱에 C상을 다 더해준 다음에 3으로 나눈 값이 정상전류. 역상전류는 요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 요렇게 나타낸다는 거. 그 다음에 A상, B상, C상의 전류값도 구할 수 있거든요. 자, A상의 전류값은 영상, 정상, 역상이에요. 영상, 적상, 역상 전류를 다 더해줘서 구한다는 거. B상의 전류값은 영상 플러스 정상 전류에다가 크기가 1이고 240도를 적용한 값 플러스 역상 전류에다가 크기가 1이고 120도의 위상차를 갖는 크기를 적용한 값. 이렇게 된다는 거. C상의 전류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영상, 정상, 역상 전류 구하는 것과 A상, B상, C상 구하는 공식 요거 따로따로 구분해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영상전류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 공식으로 해서 답을 찾았다는 거 직접 계산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5번 어떤 개의 임펄스 함수가 입력이 임펄스 함수가 입력으로 가해졌을 때 시간의 함수 2의 마이너스 2t승이 출력으로 나타났다. 이 개의 전달 함수는 전달 함수는 S 함수로 변환된 입력분의 출력입니다. 입력분의 출력. 자, 보면 입력이 임펄스 함수래요. 임펄스 함수를 S 함수로 나타내면, 즉 라플라스 변환하면 얘는 1이 되고요. 2의 마이너스 2t승. 자, 이런 거 있어요. 라플라스, 시간의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해서 S 함수로 나타내는 공식 중에 하나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건 어떻게 변해요? S 마이너스면 플러스, 여기는 A 적어주고요. 분의 1. 요렇게 라플라스 변환시키죠. 자, 그럼 얘는 S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네요. 2분의 1. 요렇게 변환되는 거예요. 자, 전달함수 입력분의 출력. 요거 적용하면 전달함수는 S 플러스 2분의 1이다. 요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요거 직접 한번 정리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6번 0.2 헨리의 인덕터와 150옴의 저항을 직렬로 접속하고 220V 상용 교류를 인가하였다. 1시간 동안 소비된 전력량은 약 몇 와트 아워인가?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소비된 전력량, 소비 전력을 물어봤지요. 그죠? 소비 전력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문제에서 시간이 적용이 됐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시간을 곱해주면 그 시간 동안 소비된 전력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통 보면 전력 구할 때 어쩔 때는 이 공식으로 쓰고 어떤 때는 전압 곱하기 전류 요렇게 해서 전력값을 구하잖아요. 그죠? 요게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소비 전력, 소비되는 전력을 구할 때는 저항값이 적용되는 요 공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왜냐? 우리 인덕턴스 뭐 이런 거, 캐피시턴스 여기서는 전력이 소비되지가 않아요. 전력을 소비시키는 건 저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항이 들어간 공식으로 사용이 되고요. 뭐 부하 용량을 계산해라 뭐 이럴 때는 요 공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요 공식으로 해서 이제 소비 전력을 구하면
저항값 문제에서 150옴 줬지요. 그런데 전류값을 주지 않았네요. 전류 구하면 전류는 임피던스 분의 전압값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여기서 임피던스 어떻게 구할까요? 임피던스는 저항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서 임피던스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리액턴스 문제에서 리액턴스는 주지 않았어요. 그죠? 리액턴스 어떻게 계산될까요? 오메가 L 인덕턴스로 계산되는 리액턴스는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오메가 C분의 1 얘는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하지요. 그래서 얘를 XL로 표시하고 얘를 XC로 이렇게 표시하지요. 근데 문제에서 인덕터 단위만 봐도 이거 뭐예요? 인덕턴스죠. 그래서 얘로 계산되는 리액턴스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 저항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L의 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이 오메가는 2파이 F로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을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게 뭐예요? 전류값이죠. 전류값 요 식에다가 전류 대신 얘를 적용하면 식은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준 단서들을 여기다 적용하면 저항 150의 제곱 플러스 20파이 곱하기 상용교류랍니다. 상용교류의 주파수는 60Hz예요. 항상 사용하는 주파수 우리나라의 상용 주파수는 60Hz입니다. 그래서 주파수값 60Hz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인덕턴스 0.2H 적용하고 전압은 220V의 제곱 여기 제곱이죠? 제곱 곱하기 저항값 150 그리고 시간 1시간 적용하면 이때 소비되는 전력은 257.6Wh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 문제 소비 전력 구하는 요 문제 한번 쭉 정리해 보시고 요거 공학용 계산기 직접 눌러서 답이 이게 맞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직접 한번 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7번 어떤 제역의 출력이 이런 식으로 주어질 때 출력의 시간의 함수의 최종값은 자, 요거 최종값 정리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요거 시간의 함수를 이제 최종값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건 리밋 s를 0으로 수렴시키고 문제에서 준 s의 함수를 에다가 s를 곱한 값이 최종값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S함수를 여기다 적용하면 요 S와 요 S 요렇게 약분되겠죠. 그죠? 약분되면 남는 건 요렇게 이제 남는데 요거 리밋 하나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S를 0으로 보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S를 0으로 보내면 얘 0 남는 건 2분의 5만 남네요. 그래서 답은 4번. 어렵지 않아요. 그죠? 이거 직접 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8번 전압이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 전류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위상차를 시간으로 나타내면 약 몇 초인가? 자, 위상차는 세타로 나타내죠. 이 세타는 오메가 t 값을 가져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우리 교류 나타낼 때 이렇게 나타내죠. 이게 뭐 전압이다 하면 뭐 요런 식으로 요렇게 나타내고 여기가 이제 각도잖아요. 여기 뭐 90도, 180도, 270도, 360도 요런 식으로 나타내잖아요. 근데 여기를 뭘로 표현해요? 오메가 t로 표현하지요. 그래서 위상각에다가 시간을 적용한 게 얘가 세타 각도가 되는 거예요. 위상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위상은 오메가 t 값으로 계산이 된다. 근데 여기서 위상차를 시간으로 나타내면 즉 이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오메가 넘어가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시간을 기준으로 식을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세타가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되겠죠. 그죠? 자, 위상차를 우선 구하려고 딱 보니까 전압은 코사인이고요. 전류는 사인이네요. 두 개를 맞춰줘야 위상의 차이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볼게요. 자, 코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에다가 90도를 더해준 값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90도를 더해주면 코사인 세타를 사인 세타로 바꿔주고 90도, 각도에서의 90도는 2분의 파이죠. 이 파이 뭐예요? 180도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 각도에서 90도를 더해준 거예요. 이거 더해줘서 얘 계산하면 6분의 파이 나오겠죠. 그죠? 요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분의 파이를 플러스 2파이와 더해주면 요거 통분해야죠? 통분하면 6으로 통분할 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6분의 여기 2 곱해줘서 6 만들어줬으니까 분자에도 2 곱해주면 2파이 플러스 여기는 여기다가 이제 3 곱해줘야 6 되죠? 그래서 분자에도 3을 곱해주면 3파이 두 개 연산하면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6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을 코사인파를 사인파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위상차는 뭐예요? 요 각도와 전류의 이 각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차이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를 떠나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그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예, 플러스 마이너스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4분의 파이에서 전류의 4분의 파이 위상에서 6분의 파이를 빼면 12분의 파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2분의 파이. 그래서 12분의 파이가 이제 얘가 위상차입니다. 위상차. 그리고 오메가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우리 전압과 전류를 나타낼 때, V는 이렇게 나타내죠. V는 Vm sin 오메가 t. 여기다 위상이 더 빠르고 늦는다. 뭐 그러면 플러스 각도가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류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전류 I는 최대값의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 식과 비교해 보면 얘가 파이가 되고요. t는 t고 100파이가 오메가가 되겠네요. 그죠? 100파이가. 그래서 오메가는 100파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메가 t 이렇게 나타내겠죠. 그죠? 이 오메가 100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시간으로 나타내는 오메가 분의 세타 이거 적용하면 100파이 분의 120분의 파이 해서 계산하면 8.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세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요런 식으로 정리하면 요런 유형의 문제에 위상차를 시간으로 나타내는 유형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거 직접 한번 쭉 정리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9번 같은 저항 R옴 6개를 사용하여 그림과 같이 결선하고 대칭 3상전압 V볼트를 가하였을 때 흐르는 전류 I는 몇 암페어인가? 자, 전류를 찾아보니까 여기 있네요. 요 전류값을 구해라. 자, 이 문제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예, 답은 3번이고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은 드릴 건데 이 설명이 이해가 안 된다 하면 그냥 암기만 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아셨죠? 자, 일단 여기 흐르는 전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델타 결선된 부분을 Y 결선으로 바꿔줍니다. 자, 요렇게 델타 결선된 요런 저항을 이렇게 Y 결선된 저항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자, 요 결선, 여기에 저항을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구해요. 우선 3개의 저항값을 다 더해요. 그러면 3R이 되겠죠. 그리고 요것과 붙어 있는 여기 저항값을 2개를 곱합니다. 곱해서 분자에다 올려요. 그러면 R 곱하기 R이 되겠죠. 그럼 얘랑 이렇게 약분하면 3분의 R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가 3분의 R. 여기도 똑같이 세 값의 저항이 같기 때문에 여기도 3분의 R이 되겠죠. 그래서 Y 결선으로 정리하면 3분의 R, 3분의 R, 3분의 R. 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우선 일단 여기 보면 요 저항과 요 저항값 직렬이지요. 그러면 합성할 수 있어요. 그죠? 우선 합성을 해볼게요. 합성을 하면 요 3분의 R과 여기 있는 저항값 R을 더하면 여기
요 합성 조항이에요. 여기 합성 조항 값은 3분의 4R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예. 요 조항값 가지고 우리 여기에 흐르는 전류값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값. 여기에 흐르는 전류값은 R분의 V. R분의 V죠. R분의 V. 여기 흐르는 전류값은 여기 상에 흐르는 전류와 같아요. Y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R은 요 3분의 4R이 되고요. 전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전압이 되겠네요. 요 V라고 하지 않고 E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요건 상전압이 될 거예요. 그죠? 상전압. 여기는 선간전압 V가 있겠죠? 자, 상전압은 선간전압 V보다 크기가 작지요. 얼마큼? 루트 3배만큼. 그래서 루트 3분의 V. 요렇게 계산하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여기 선에 흐르는 전류와 같죠. 그래서 여기 3분의 4R 분의 루트 3분의 V 얘를 적용하면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먼 거 곱해서 분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요 3은 루트 3이 2개 곱해져서 3이 됐겠죠. 루트 3 약분하면 4분의 루트 3 V다. 이게 어디 전류예요? Y결선된 선전류죠. 선전류. 예.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4R분의 루트 3 V다. 예, 여기 선에 흐르는 전류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죠? 델타 결선에서 상에 흐르는 전류예요. 그죠? 그러면 얘를 이 Y결선을 델타 결선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바꾸는 방법은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놨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가 4옴이 아니고 여기 4R옴으로 수정해 주세요. 여기 4R옴입니다. 예. 4R옴. 예. 이렇게 4R옴이 되는데 이것과 관계없이 여기서 바로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델타 결선에서의 상에 흐르는 전류 I는 요게 상 IP라고 할게요. 선에 흐르는 전류보다 루트 3배가 작습니다. 이 관계를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관계를 그래서 여기 선에 흐르는 전류는 4R분의 루트 3 V만큼 흐른다고 했죠. 여기서 루트 3을 나눠요. 루트 3. 루트 3만큼 작다고 했으니까 얘는 1분의 루트 3에서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4R 루트 3이라고 할게요. 분의 루트 3 V. 얘랑 약분되면 4R분의 V다. 예,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예, 요 문제는 델타 결선을 Y결선으로 변환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요. Y결선에서의 상전압과 선간전압의 관계, 선전류와 상전류의 관계, 델타 결선의 선전류와 상전류의 관계, 뭐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해하기가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고 문제답만 암기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예, 아셨죠? 자, 그러면 요 문제 한번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한 번은 적어 보셔야 됩니다. 한번 적어 보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70번 어떤 교류 전동기의 명판에 역률이 0.6, 소비 전력이 120kW로 표기되어 있다. 이 전동기의 무효 전력은 몇 kW인가? 자, 이 문제는 전력을 직각삼각형으로만 나타낼 줄 알면 누구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 전력을 직각삼각형으로 나타내면 밑변은 유효전력, 높이는 무효전력, 요 빗변은 피상전력이에요. 문제에서 요 무효전력 구하란 얘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준 단서가 역률이 0.6. 역률은 뭐죠? 코사인 세타죠. 세타가 0.6. 그리고 소비 전력 요 밑변이 120kW로 줬습니다. 그 우리 이거 가지고 여기 피상전력 한번 구해볼까요? 피상전력. 자,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에요. 그죠? 즉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요게 몇이라고요? 0.6이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피상전력을 기준으로 나타내면 분수의 분모와 결과값은 자리를 바꿔도 되죠. 그래서 피상전력으로 기준으로 식을 나타내면 코사인 세타가 분모로 들어가서 코사인 세타분의 유효전력. 그러면 역률 0.6분의 유효전력 120 계산하면 200kVA. 이게 뭐예요? 피상전력. 여기가 200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요거 가지고 사인 세타 200분의
무효전력이 되겠죠. 그죠? 얘가 뭐예요? 사인 세타입니다. 자, 그리고 사인 세타는 루트 1-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루트 1- 코사인 제곱 세타는 피상전력분의 요거 무효전력 요 Q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아래 첨자 Q예요. 무효전력은 PQ로 나타내요. 그래서 피상전력분의 무효전력이다. 무효전력. 우리 문제에서 구하는 게 무효전력이죠? 무효전력을 기준으로 나타내면 피상전력 넘어가서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무효전력 PQ는 요렇게 계산이 된다. 해서 요게 우리 200. 그죠? 200. 루트 200 루트 1-0률의 제곱 0률 0.6 줬어요. 그래서 0.6 제곱하면 이때 무효전력은 160kW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요거 전력을 삼각형으로 직각삼각형으로 나타내는 방법 요 연습해 보시고 요거 정리해 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1번 대칭 3상 전압이 있을 때 한 상의 전압의 순식값이 요렇게 주어졌답니다. 이게 이제 Y결선에서의 한 상의 전압이에요. 자, Y결선에서의 상전압은 요 전압을 의미하죠. 요 전압. 상전압의 순식값. 요거 뭘로 나타낸 거예요? 비정연파로 나타낸 거죠. 상전압이 요렇게 되어 있으면 선간전압에 대한 상전압, 이 B의 시료값의 비율. 그러니까는 선간전압에 대한 상전압, 선간전압분의 상전압을 구해라. 이제 요런 내용인데, 자, 요거는 어떤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냐면, 첫째, 이 비정연파를 가지고 시료값을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요. Y결선에서 상에서의 전압은 선간전압에 나타낼 때 제3고조파는 제거돼서 나타난다는 거. 네, 그거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요거 상전압의 비정연파 상전압을 줬죠. 얘를 시료값을 구하면 최대값 요것들이 최대값이에요. 그죠? 최대값의 루트 2를 나눈 값의 제곱을 해주는데 기본파의 시료값 최대값의 루트 2를 나누면 기본파의 시료값이 돼요. 그죠? 그리고 요거 뭐예요? 제3고조파의 시료값 최대값에다가 루트 2를 나눠서 제3고조파의 시료값. 그리고 요건 뭐예요? 제5고조파의 시료값이죠. 시료값은 최대값에다가 루트 2를 나눠서 구해요. 그래서 기본파, 3고조파, 5고조파의 시료값의 제곱을 다 더한 후에 루트를 씌워서 상전압의 시료값, 비정연파의 시료값을 구하는 거예요. 요 시료값이 1122.5V랍니다. 그런데 요 이제 요 상전압의 시료값 구한 거예요. 근데 요거 가지고 이제 선간전압을 구하는데 선간전압은 이 상전압보다 크지요? 얼마큼? 루트 3배만큼 큽니다. 그런데 여기 나타나는 전압에서 3고조파는 제거돼서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문제에서 준 요 비정연파에서 3고조파를 제거한 시료값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기본파 최대값에 루트 2를 나눌 값, 그 다음에 3고조파를 제거하고 5고조파의 최대값에 루트 2를 나눌 값, 시료값에 제곱을 하고 루트를 씌워주면 요게 3고조파를 제거한 시료값이 되겠죠. 이 시료값의 몇 배? 루트 3배를 곱한 게 선간전압값의 크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뭐예요? 선간전압 1740.7 분의 상전압 곱하기 100, 요 퍼센트 단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곱하기 100 하면 이때 64%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는 비정연파를 가지고 시료값을 구하는 공식, 요 공식 알고 있어야 되고요. 상전압에서 선간전압으로 넘어갈 때 제3고조파는 제거돼서 넘어간다는 거. 그리고 Y결선에서의 선간전압은 상전압보다 루트 3배가 크다는 거.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해결하는 문제가 되겠죠? 요거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고 정리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2번 대칭 좌표법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각상의 공통인 성분을 표시하는 건 암기입니다. 대칭 좌표법에서 영상분은 공통된 성분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암기.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3번 어느 저항에 전압이 이렇게 걸리고 V2는 이런 전압이 걸릴 때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V1과 V2의 위상관계는 의미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우리 전압을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죠? Vm sin 오메가 t로 나타내죠. 얘가 이제 각도입니다. 각도인데 여기서 이제 뭐 위상차가 난다 그럼 플러스 세타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그죠? 그래서 요 오메가를 보고 오메가 앞에 오메가 t 앞에 있는 숫자를 보고 기본파다 고조파다 이런 거를 구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오메가를 2파이 f로 정의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준 단서를 보면 Vm 여기가 최대값이 되고 sin 요 세타가 여기 뒤에 각도가 되겠네요. 그럼 오메가 t가 얘인데 오메가 t 지우면 오메가가 2파이 f로 나타내는데 주파수가 60Hz면 2파이 곱하기 60 요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요. 그죠? 그래서 얘는 오메가 t가 요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 앞에 숫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기본파가 되는 거고요. 여기 V2는 오메가 t 오메가 얘가 이쪽 오메가라고 그랬어요. 그죠? 오메가 t 마이너스 30도에 3이 곱해져 있네요. 여기 오메가 앞에 3이 있죠? 얘는 기본파고 얘는 그럼 3고조파가 되는 거예요. 기본파와 3고조파는 서로 위상관계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 고조파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파와 3고조파 서로 위상을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이런 이유에서 답은 4번이고요. 요 내용 이해하는 게 좀 어렵다 하시면 어떻게 해요? 문제 답 암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해설 한번 적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74번 RLC 병렬 공진회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요 문제는 그냥 암기하고 가는 문제예요. 답은 1번이고요. 전류 확대비라고 있어요. 확대입니다. 확대비. 오타예요.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확대비라는 게 있는데 전류 확대비 아니면 전류 확대도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요 어떻게 구하냐면 저항이 흐르는 전류분의 콘덴서 캐피시턴스면은 캐피시턴스에 흐르는 전류값 뭐 요렇게 나타내요. 그리고 인덕턴스에 흐르는 전류값 저항에 흐르는 전류분의 인덕턴스에 흐르는 전류값 뭐 요런 식으로 이제 전류 확대비를 나타내는데 요 식을 정리하면 요 확대비하고 확대비 Q하고 저항값은 다 비례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저항의 비중이 작으면 요 확대 비율도 작아져요. 예. 그래서 답은 1번인데 이거 그냥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예, 암기하고 가는 문제예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75번 대칭 우상회로의 선간전압과 상전압의 유상차는 자,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 선간전압과 상전압을 물어본다 하면은 요거는 Y결선을 의미합니다. Y결선은 이제 성형결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Y결선에서의 선간전압과 상전압의 위상차 구하는 공식은 요렇게 구합니다. 요렇게. 요 N이 여기 상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O 적용하고 여기 파이는 각도에서의 파이입니다. 요거 우리가 알고 있는 3.14 넣으시면 안 돼요. 180도를 적용해서 쭉 계산하면 요때의 각도는 54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 공식 위상차 구하는 공식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76번 이런 S함수의 역 라플라스 변환을 구하면 자 이렇게 복잡한 S함수는 우리 암기하자고 했습니다. 요거 답은 2번이에요. 예, 요런 함수가 나오고 역 라플라스 변환해라. 그럼 요거 찾는 겁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7번 대칭 3상전압이 A상이 VA, B상이 A제곱의 VA, C상이 A의 VA 볼트 1대 A상을 기준으로 한 대칭분 전압 중 정상분은 어떻게 표시되는가? 자, 요 문제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요게 A, B, C상을 A상을 기준으로 해서 다 이렇게 주고 정상분으로 표시하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냐면 자, 보면 우리 정상분 전압 구할 때는 이 공식으로 해서 구합니다.
그죠? 네, 우리 64번에서 암기하고 왔어요. 그죠? 그래서 정상분 구할 때 이렇게 구하는데, 여기서 B상을 A제곱에 VA, C상을 A에 VA를 적용하면 VA로 묶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VA로 묶고 A에다가 A제곱을 곱해주면 A세제곱, A제곱에다가 A 곱하면 A세제곱이 됩니다. 자, 이 A세제곱이란 뜻이 뭐냐면 120도를 3번 돌려라 하면 뭐예요? 360도입니다. 그냥 그 자리로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1이에요. 1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A가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J 2분의 루트 3이에요. 요건데 요거에 세제곱하면 1 나와요. 1. 그래서 1인데 여기서 얘도 1 적용하면 3분의 VA 곱하기 3이 되겠죠. 얘랑 약분되면 VA만 남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건데 요거 이해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암기. 요런 문제 나오면 암기. 요거 한번 이해 안 되더라도 한번 적어 보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78번 그림에서 AB 단자의 전압이 100V, 여기가 100V. AB에서 본 능동 회로망 N의 임피던스가 15옴, 여기가 15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얘가 이제 15옴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AB 단자에 10옴의 저항을 접속하면 여기다가 이제 저항을 딱 접속을 하면 이때 요 사이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라. 자, 요거 태분항의 정리라고 해서 좀 거창하게 얘기는 하는데 이런 얘기예요. 예, 여기 흐르는 전류예요. 그죠?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입니다. 그런데 여기 걸리는 전압이 100V고 여기서 바라본 임피던스가 15옴이래요. 그럼 15옴. 예, 이렇게 정리하고 여기에 15옴의 저항을 합쳐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다. 두 개의 R분의 V니까 여기 직렬이죠? 두 개의 저항값을 더해요. 그러면 25분의 전압 100V 하면은 4A. 예,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데 푸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A.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요런 문제예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79번 전원이 Y결선, 부하가 델타 결선된 3상 대칭 회로가 있다. 전원의 상전압이 220V이고 전원의 상전류가 10A일 경우 부하 한 상의 임피던스는? 자, 봅시다. 네,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전원이 Y결선, 이게 Y결선, 부하가 델타 결선이랍니다. 예, 3상 대칭회로. 3상 대칭회로라는 건 상에 걸리는 전압이 다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흐르는 전류까지 다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때 전원의 상전압, 요 상전압이 220V래요. 상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죠. 그리고 전원의 상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가 10A랍니다. 이때 부하 한 상, 요거 부하는 델타 결선되어 있다고 했죠. 요 한 상의 임피던스를 구해라. 요 임피던스는 어떻게 구해요? 전류분의 전압으로 구하죠. 예, 그래서 여기 걸리는 전압 나누기 여기에 흐르는 전류값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압부터 한번 볼까요? 전압. 자, 여기에 상전압이 220V예요. Y결선에서의 선간전압은, 여기 선간전압은 상전압보다 루트 3배가 더 크지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선간전압은 요 Y결선의 상전압에 루트 3배가 큰 220의 루트 3V가 걸리겠죠. 델타 결선의 상전압은 선간전압과 동일하지요. 그래서 이때 여기에 전압은 220의 루트 3이 되고요. 예, 요게 델타 결선에서의 상전압입니다. 상전압 구했고요. 이제 전류값 구해볼게요. 전류값은 여기 10A가 여기 이렇게 흐르네요. 상에. Y결선에서의 상전류는 선으로 바로 가죠. 그래서 선전류도 10A예요. 요 선전류가 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델타 결선에서의 상전류는 선전류보다 루트 3배가 작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선전류가 10A인데 이거의 루트 3배가 작아요. 그래서 식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요게 뭐예요? 요 델타 결선의 한 상의 임피던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분자를 1분의 220의 루트 3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죠.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먼 거 곱해서 분자, 네, 이렇게 정리해서 공학용 계산기 누르면 66옴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 한 상의 임피던스는 66옴 해서 4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그림까지 그려 보시면서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요거 직접 정리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80번 요런 시간의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그러니까 요런 함수를 s 함수로 바꿔라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요거 이제 미분방정식이라고 해서 요건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규칙이냐면 dt분의 d는 s로 바꿔주고요. 이 문제는 아닌데 요거의 제곱은 s의 제곱으로 바꿔줘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xt는 대문자 xs로 바꿔줍니다. 예, 요런 규칙이 있어요. 요 규칙을 적용하면, 자, 봅시다. 예, 요거 dt분의 d네요. 그죠? 그럼 얘는 뭘로 나타내요? s, xt는 xs, 3은 그냥 3으로 나타내고요. xt는 xs. 요걸 xs로 묶으면 s 플러스 3 곱하기 xs 요렇게 적용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5 곱하기 1이에요. 그죠? 요것도 규칙인데 1은 s분의 1로 바꿔줍니다. s분의 1로 바꿔줘요. 1은. 그래서 얘는 s분의 1 곱하기 5 해서 s분의 5다.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얘로 변환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s 플러스 3 넘어가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xs는 s의 s 플러스 3분의 5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미분 방정식이라고 해서 규칙 dt분의 d는 s로, dt의 제곱분의 d의 제곱은 s의 제곱으로, 그 다음에 xt는 대문자 xs로, 그 다음에 1은 s분의 1로 이렇게 변환해줘서 정리만 해주면 누구나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8년도 제3회 회로이론 기출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쉽지 않죠, 그죠? 그런데 우리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모든 걸 다 이해하려고 하시면 공부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공부를 진행해 주시고요. 내가 이건 이해가 어렵다, 할 수 없다 하는 것들은 그냥 문제 답만 암기하고 해설 한번 읽어보고, 계산 문제면 한번 적어보고, 공학용 계산기 이용해서 답 한번 맞춰보고 이러면서 넘어가세요. 그 중에 중요한 문제는 나중에 또 출제가 됩니다. 그럼 그때 가서 또 한번 써보고 하면서 내 이해도를 조금씩 높이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누구나 60점 넘을 수 있어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